전 시간에 이어서 바로 불합격을 하는 자소서와 합격을 하는 자소서 과연 어떻게 다른지, 첨삭을 했을 땐 뭐가 바뀌는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이력에 대한 정리가 명확히 되지 않고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농협은행에 갔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역량 활용에 있어서의 그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게 되면 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불합격하는 분의 자소서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첨삭 이전이겠죠. 제가 첨삭을 했을 때는 어떤 문장상에서의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가독성을 좋게끔 만든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코멘트 형태의 첨삭, 첨언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다 뒤 없습니다. 이력사항부터 보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할지를 뽑아내고 어떤 내용을 쓰고자 하는지를 이끌어가는 그런 첨삭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에 다양한 첨삭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첨삭이 맞나요? 저한테 정말 많이 묻습니다. 수년간 수천 명의 서류 건수를 실제로 보면서 해왔던 그런 과정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면접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 이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도록 자소서에 담고자 지금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자, 이 부분의 문제점 무엇인지를 살펴볼게요. 농협은행과의 결을 함께하다, 상당히 그럴싸하죠. 근데 그게 과연 자소서 내용에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전 영상을 보게 되면 하지 말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유년 시절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은행에 가면 친절한 태도로 안내해주던 그 은행이 농협은행입니다. 또 이제 나열형이죠. 이후에 청소년기부터 본격적으로 농협은행을 사용하면서 저금을 일상화하였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주거래 은행이 농협은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충성도가 있는 고객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또한 예전부터 지방에 거주를 하면서 주변의 농업 환경이 자연스럽게 펼쳐졌고, 그리고 종사자들의 크고 작은 그 어려움을 곁에서 자연스럽게 들으며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 농업과의 그 접점을 얘기하고자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농업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농협의 상품의 그 존재가 농업 경영에 큰 힘이 된다는 점을 저는 두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에 벌써 절반 정도를 다 썼는데요. 과연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나는 이런 내용들이 주저리 그냥 단순히 나열 형태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지원자님을 왜 뽑아야 하지? 이런 관점으로 평가를 해보고자 했을 때 과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이어가 봅니다. 그래서 목표도 얘기를 해야 하니까요. 자, 이처럼 농민과 서민층의 든든한 안정망 역할을 하는 농협은행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 이루고자 지원했다 이거죠. 특히 농촌 지역의 발전을 통해서 농협의 성장까지도 이바지하려고 저는 지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입행 이후에도 행원으로서 고객들의 손발 역할을 자원하여 늘 신뢰받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뭐를 할 건데, 뭐를 해왔는데 이런 역량 관점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벌써 이제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자소서입니다.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터전을 잡아야 할 때 경제적인 부족함과 또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무작정 찾아갔던 농협은행의 대출 상담자가 엄청나게 잘해줬다. 실제 금액을 지급받기까지 엄청나게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고 설명을 정말 자세하게 했던 그런 우리 농협은행의 행원이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과연 왜 농협은행이 나를 채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와닿는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느껴보십시오. 정말 좋은 은행이다. 이제는 내가 함께하고 싶다. 이런 부분밖에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이처럼 주거 불안정 상태 외에도 경제적으로 삶이 어려운 금융약자를 우선 보호하는 농협은행, 이거는 뭐 어느 은행이나 그렇죠. 더불어 사는 이런 사회 구축에도 힘써서 늘 서민층을 위한 필수적인 기관으로 농협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요? 이런 부분에 답을 담아야 하는 자소서 700자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보았을 때는 상당히 잘 쓴 자소서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내용이 첨삭을 받은 자소서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써야 할지를, 합격을 하시려면 이 정도는 써야 된다, 퍼펙트한 자소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써야 합니다. 은행에 가려면, 그 중에서도 NH농협은행에 가는 분들이라면 합격하는 예시를 함께 또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위에 썼던 내용과 동일한 사람의 자소서라는 겁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가장 강조를 드렸죠. 저는 원활한 상생금융 지원과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몸소 실현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소 추상적이죠. 그래서 그 근거가 무엇이고 실제적으로 무엇을 나는 하고자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 이후의 실백자 안에 녹여내야 됩니다. 그게 자소서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과거 가장 나의 임팩트 있던 그 근거 사례를 제시해봅니다. 재학 시절 장애인, 고령층, 다문화 가정 등의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강사로 1년간 활동하며 금융감독원입니다. 그래서 각종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방지 캠페인 제작과 홍보 활동을 저는 하였습니다. 그걸 하면서 뭘 느꼈느냐?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약점을 지닌 자영업자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소상공인의 정책 대출을 미끼로 노출된 이들의 계좌번호가 결국 지급정지가 되더라. 자영업자의 주거래은행에서의 지급정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거래은행으로 했을 때는 지출을 해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정지가 돼서 사업 운영을 심지어 접어야 하는 사례를 수차례 접하면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금융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자산 보호의 중요성을 저는 몸소 느꼈다. 가장 임팩트 있던 나의 지원 이유를 근거로 이렇게 제시를 한 내용을 여기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협은행은 뭘 하고 있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농협은행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농협은행은 최근에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전통시장 할인 카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실제 이건 충청에서 하고 있는데 20% 할인 실제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금융지원 정책 실현과 더불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힘쓰고자 장금이 결연을 했다. 잠깐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 시장을 의미하는 이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이 그 장금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통시장과 금융권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이랑 상생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요 장금이니까 참고하십시오. 다시 자소서로 넘어가면 저 또한 입행 이후에 약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이 품질 향상을 늘 고민하며 항상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 실현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뭐를 할 건데 이제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이 목표가 정말 거창하고 아니면 금융 플랫폼이며 엄청난 4차 산업 기술력을 제시를 해도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는 나의 능력치가 분명히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화하셨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부터 한번 설정하셔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정을 한번 해보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 항상 드려요. 그래서 그 목표의 구체적인 달성 계획을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각종 저리 적용 대출 상품에 의지하는 소상공인층의 수월한 일처리를 위해서 각종 지자체 지원 정책과 협약 조건 숙지 그리고 혹여 기준 미달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차선책을 확보하여 이 농협은행을 방문하는 해당 고객층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어떤 다양한 정부 정책이 있는데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어서 꼭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은행에는 없습니까? 라고 왔는데 또 그 은행에도 기준점이 미달됩니다. 그랬을 때 알아보는 부분이 또 지자체 지원 정책입니다. 그 지역 내에 여러 또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부분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그 대출 나가는 과정까지의 수월한 능력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혹여 이분이 여기 소상공인이 만약에 오셨다고 하면 왜 이 사람들은 대출을 받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바쁘고 정말 시간이 없었으면 이런 정보 정말 많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왔는지 이런 고객의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셔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700자 이내기 때문에 함축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 최소화가 이 고객층이 대출을 혹여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차선책들, 지자체의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 이런 점까지 폭넓게 나는 다양한 정보들을 나는 갖고 있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 첫 번째고요. 더불어 우리 농협은행은 대부분 다 젊은 층들도 있습니다. 뭐 콕 때문에 다양한 우리 MZ 세대들이 농협은행을 쓸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농협은행은 중장년층 이상의 비율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제시를 해본 겁니다. 특히 지금 최근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모바일 QR카드 있습니다. 모바일 QR카드 잠깐 볼까요? 카드 없이 은행 상관없이 QR코드로 ATM을 이용하세요. ATM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객층들이 많은 우리 중장년층 이상의 또 실버층들이 있을 텐데 카드가 없이 은행과 상관없이 QR코드를 써서 ATM을 이용해라. 상당히 어려운 미션입니다. 농협은행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 중장년 이상의 대상자분들이 이런 할 수 있는 그 고객층의 비중이 점점점 높아진다고 하면 얼마나 농협은행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령층일수록 그 나이가 많은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젊은 층이 왔을 때 소요되는 그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립니다.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십시오. 현금 카드도 쓰기 어려운데 모바일 현금 카드 과연 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면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그럼 뭘 할 건지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겠죠.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모바일 QR카드 사용률을 높여보겠다라는 점을 소소하게 제시를 해본 겁니다. 누군가 보았을 때 에게 뭐야 이렇게 볼 수 있으나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협은행에게요. 그래서 이걸 왜 하는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카드 발급 그리고 분실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신청하고 분실을 하고 또 와서 하나씩 작성을 하고 나이가 많으면 와서 작성을 하겠죠. 글씨가 작기 때문에 또 물어보겠죠. 정말 이게 맞는지 또 취소하겠습니다. 분실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겠죠. 그래서 여기 강조한 부분 내부적으로 드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또 고객의 정보 유출로 발생 가능한 금융 범죄 예방 또한 가능하다. 당연히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더 큰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카드 정말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금융 범죄에 이용을 하는 카드 복제도 있고요. 아니면 그 카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이 실제 나이가 많은 분들, 실버층 분들께서는 뭔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왔다 하더라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근데 나의 카드로 계속 뭔가 나갑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비용이 나가는 거는 아니지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런 상황 실제 많이 있습니다. 정보 유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범죄 예방을 해야만 맨 처음에 강조를 했던 그런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이죠. 무엇보다 실버층 고객의 디지털 편의를 높이겠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디지털 능력을 갖춰 나간다면 더더욱 농협은행만 쓸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0세 시대 대부분의 금융권들은 경제활동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는 2030에 포커스를 맞춰서 MZ세대를 어떻게 하면 더 오게끔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있죠. 실제 해야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40, 50 세대들에게 이런 디지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농협의 노력이 충분히 와닿게 된다면 나머지 100세 시대입니다. 만약에 40대라고 했을 때 60년을 더 살 겁니다. 그럼 60년이라는 그 시간을 농협은행의 고객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젊은 층은 농협은행만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한 은행들 조금 더 돈을 많이 주고 조금 더 혜택이 많으면 이동을 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쏙쏙 가장 나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금융권들의 혜택만 취합해서 이용을 하는 성향이 큽니다. 워낙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중장년 이상 분들은 그걸 알아보는 게 귀찮습니다. 그럴 시간도 사실 없는 분도 많고요. 그냥 그 은행이 좋으면 그 은행의 상품을 좋은 게 있으면 가입을 할 거고 그리고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잔고도 유지를 계속 한다는 것은 우리 전체적인 잔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여생의 금융 파트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 층보다 앞으로 남은 그 기간에 무엇을 어떻게 만족을 시킬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 나는 이런 실버층 고객의 디지털 편의를 높이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나중에 면접에서도 강조를 해야겠죠. 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더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금융 파트너로서의 남은 우리의 여생 손색 없는 상호 신뢰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전문인으로서 성장하겠습니다. 뭐 이런 개인적인 시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농협은행에 처해져 있는 그 현실에 맞는 내 기준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그 목표를 제시를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야 지원 동기 그리고 입행 후 목표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 예시를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의 자소서와 합격하는 자소서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오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참고로 이 예시는 룸앤 블로그에 가도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쓰시고 나중에 면접 때 PT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